북한이 오늘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한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남북 대표단이 확정되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회담 의제 등 세부 사항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과도 통화할 수 있다고도 밝혀 추후 상황에 따라 북미 대화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7년 6월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을 관람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 여한을 촛불 항쟁이 완성했다며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은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 40곳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 M 시작합니다. 북한이 모레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장에 나올 대표단 5명의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남북 모두 대표단을 확정함에 따라 회담 시간과 의제 등 세부적인 사항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용열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구성이 확정됐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예상대로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과 황충성 조평통부장, 원기루 체육성부상,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도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리성권 위원장은 2006년부터 남북 군사실무회담 등 북측 대표를 도맡아온 대남통이고, 전종수 부위원장은 2000년대부터 각종 남북회담에 참여해온 회담통입니다. 국가기구로 승격된 조평통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대표단에 포함된 것은 우리 측과 대체로 급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혜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부 2차관 등 이례적으로 장차관 3명이 포함된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남북이 모두 대표단을 확정함에 따라 회담 시간과 협상 의제 등 세부 사항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세부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제로는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논의가 우선 진행될 예정이지만 2년 전 차관급 회담보다 격이 높아진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폭넓은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OBS 뉴스 이용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 통화할 의향이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무섭 기자입니다. 공화당 지도부와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당장 통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Sure, I always believe in talking. Do you think But we're very firm stance. Look, our stance, you know what it is. We're very firm. But I would do that. No problem with that at all.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미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우회 종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의 올림픽에 관한 대화는 큰 시작이라면서 남북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I very much want to see it work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I'd like to see them getting involved in the Olympics and maybe things go from there. So I'm behind that 100%.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추후 상황에 따라 미국 역시 대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강경한 태도와 말이 아니었다면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자신의 공을 자평했습니다. 특히 지난 25년간 전직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의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자신은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이무섭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초당적 자세로 성과 있는 남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남북 대화의 목표는 북핵 포기와 무력 도발 중단이라며 대화를 위한 대화, 북한과 김정은 체제를 정상국가로 대접하는 패착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일단 남북회담 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을 관람했습니다. 역사는 긴 세월을 두면서 뚜벅뚜벅 발전하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도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6월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을 관람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영화를 관람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 뒤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라는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하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고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은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7년 6월 항쟁 이후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 여한을 촛불 항쟁이 완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사는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그러나 긴 세월을 두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발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영화 관람에는 고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배은심 여사와 고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 등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 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건 진실을 규명해 벌받을 사람은 확실히 벌받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되 그 지원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 이런 거 가지고 일체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지원하면서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고통을 겪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나름의 의미를 담은 도자기와 찻잔 등을 선물했습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왕세자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내일 전용기 편으로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해 왕세제를 예방했을 당시 배석한 인물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특명을 받고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박 2일간 방한하는 칼둔 행정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가 나란히 여수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중도파 의원들의 중재안에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각자 노선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한 달여 만에 마라톤 대회에서 마주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한때 국민의당을 같이 창당하는 등 각별한 정치적 동지였던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은 뒤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뛰세요. 예, 오늘도 뛰겠습니다. 박 전 대표는 안 대표와 갈등이 훨씬 깊어졌다며 지난 12월엔 통짜도 안 꺼내겠다더니 거짓말하고 통합을 밀고 나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선 안철수 사퇴, 후 전당대회 통합 결정이란 중재파의 중재안은 실현성이 없다며 통합파가 창당하면 같이 개혁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그 중재안을 안철수 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 안 대표는 중재파 의견도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통합 추진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어 전당원 투표를 통해 75%의 당원이 통합에 찬성했다며 정치인과 정당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본질은 통합입니다. 통합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분당 문턱에 다다른 가운데 통합파는 통합 전당대회 정족수 확보 방안에, 반대파는 개혁신당 창당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에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배경 등에 대해 진술할 전망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손경식 CJ 회장이 가장 먼저 내일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어 9일에는 김영태 SK 부회장과 박광식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11일에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이 법정에 섭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함께 사익 추구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00억 원을 출연한 배경 등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한류나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그렇게 하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출연 강요가 있었는지를 집중 신문할 예정입니다. 미르하고 K스포츠는 청와대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한 첫 공판도 내일 열립니다. 손경식 회장은 조 전 수석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섭니다. 조원동 수석 이야기는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이 부회장 퇴진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손 회장에게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봉 6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원천 징수 세액이 510만 원 늘어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한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등 40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합니다.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2%인 만큼 3주택자 이상은 최고 6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유양 등의 이유로 부산 7개구나 세종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30세 이상의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50%의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부자 증세를 위한 후속 조치도 단행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연봉 6억 원인 고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종전보다 510만 원 증가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가 오는 4월부터 확대돼 주식 양도차익의 최고 25%를 소득세로 내는 주식 부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밖에 4월부터 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수제 맥주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내년부터는 미용실과 골프 연습장 등에서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역시 전산 프로그램 조정과 창구직원 교육 등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고려했던 현행 DTI와는 달리 원금까지 반영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돼 다주택 보유자는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 원입니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화재 발생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차량들이 강제 이동되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돼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불법 주차 차량들이 대형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소방차 진입을 막아 화재 초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불철 사다리 차를 갖다가 진입을 했는데 주차된 차량에 의해서 좀 더 바짝 다가가서 사다리를 폈어야 되는데 차량에 의해서 좀 멀리서 사다리를 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 내 소방 전용 구간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점유하고 있고 좁은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훼손 우려와 상관없이 적극 이동 조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훼손이 이루어져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방당국은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법에도 긴급 출동에 따른 차량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량 파손 처리 여부와 책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시행 전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에도 상당수 목욕탕들이 여전히 화재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지난달 말 경기도 내 목욕탕 등이 들어선 15곳의 복합 건축물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13곳에서 소방법 위반 사항 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의 한 건물의 경우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 클로저를 훼손 상태로 방치했고 용인의 한 건물에서는 피난 통로에 탁구대와 자전거 등을 적치해 비상 상황 시 대피를 어렵게 해 적발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도 양주시 남면 4층짜리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학물질 등이 많은 곳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동이 모두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살배기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이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병원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달 초 병원 직장 어린이집에서 1살, 2살 아이 3명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24살 A씨 등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아이를 세워놓고 얼굴을 한 차례 때리거나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졸업을 앞둔 한 여고생이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는 18살 A양이 최근 남동구 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6살 C양 등 여학생 2명과 21살 C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양 부모는 딸이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 회로 TV를 분석하고 피고소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네, 주말을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 출근길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가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새벽 사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주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짧게 이어진 뒤에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밤부터 다시 시작이 되면서 모레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우선 새벽 사이 수도권 지역은 1cm 내외로 양이 많지 않은데요. 문제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입니다.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까지는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4도선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선까지 떨어지면서 공기가 꽤 차갑게 느껴지겠습니다.
강수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낮에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내일 낮까지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부터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 선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능력으로만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숙취 해소 전문 CEO. 세오 컨디션 세오 컨디션 CEO. 가족을 이어주는 마음, 그 마음을 배우고 싶다. 마음 보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니요. 소중한 사람을 위한 마음 곁에 현대해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우주산업은 외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박재필 씨. 그 꿈이 초소형 인공위성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신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잡혔다! 제 도전이 우주산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새로운 도전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듭니다. 기프트카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멈추지 않는다. 흐름을 읽는다. 속도를 높이는 만큼 중심을 잡아야 하는 길. 내 인생은 지금 하이웨이에 있다. 소프트 카리스마 2018 K7.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엠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